네,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허들을 무너뜨려 왔었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일단 어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나온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활동에서 이 교회가 신도들의 명단을 당연히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데 명단에 정광훈 목사 이름부터가 없어요. 그렇다면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회 양상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는 것이 정광훈 목사의 좀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집회 중간중간에 뭐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제 어떤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방역 의무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행위였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당장에 가장 먼저 있었던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재구속 여부까지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교수님, 사흘 3일 동안 548명이 확진이 됐고요. 어제만 해도 279명, 그리고 그중에서 지역 감염 267명, 그중에서 서울, 경기만 237명이 확진이 됐어요. 추세가 한 3일 만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7월 말, 8월 초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하루 일 확진자, 국내 확진자가 10명 내외에서 30명을 나갈 때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휴가철에 방역이 무너진 상태로 진행이 되면은 이 2주 뒤에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 현재 어제 모임을 해서 오늘 환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제 모임했던 부분들은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쯤 증상 있는 분들이 나타나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환자분들 찾을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2월 말에 2월 29일로 기억이 되는데 818명이 확진이 됐던 게 가장 크게 일일 확진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대구 경북의 이후에 쭉 줄어들다가 전국적으로 줄어서 한 230명대, 40명대 선에서는 줄었는데 그거는 전국 통계이지 수도권 통계가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000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1000명이 한 군데에 딱 모여 있어서 이 1000명이 전부 다 환자로 확진이 됐다. 접촉면이 정해져 있고 우리가 추적이 가능하죠. 이걸 우리가 대구 경북의 사건이라고 할 경우에 10명짜리의 확진이 100군데에 있고 그러면 접촉면이 많고 퍼질 수 있는 면이 많잖아요. 이게 현재 수도권의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일부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또는 커피숍이라든지 기타 작은 모임에서 10명에서 30명대 방문 판매 업체까지 해서 이렇게 점점 단위로 수도권에 있었는데 이 휴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복귀 또는 수해 전후로 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과정에서 개인 방역이 좀 내려갔던 게 사실이거든요. 결국은 숫자는 어제 오늘 100명, 200명에서 400명, 800명 이렇게 늘어나지 않겠지만 요번 주는 계속 100명대, 200명대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제 그제 이런 어떤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모임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증폭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특정 모임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깜깜이 감염 등이 있었고 그 감염이 진행되는 중에 당신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단으로 모이는 곳에 가서 또 다른 증폭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모임이 강행됐던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게 곳곳에서 누적 확진자가 이제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제의 상황을 봤을 때만 해도 앞으로의 상황이 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수도권의 양상을 좀 봤을 때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이 지금 가장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용인 우리제일교회는 지금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진자가 번진 상황이라서 이게 자칫하면 지역 감염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교회, 정해져 있는 동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뭐 여러 어떤 신자 같은 경우는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방문하기도 하죠. 실제로 이제 우리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확진세가 이제 당진, 충남 당진이나 경북 포항까지 그렇게 미쳐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제 그 계룡시에 있는
60대 여성이 확진이 됐는데요. 이 여성과 서산시의 50대 여성이 같은 기도원에 또 생활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 그 기도원에서 접촉한 사람이 총 23명이라는 것이고 그 23명이 또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사람들은 아닌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 교회를 통한 전파는 수도권만의 일이 아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현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 그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증가된 그 명단을 파악하면 대부분이 사실 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왜 지금은 이제 유독 교회에 많은 확진자 비중이 이렇게 된 거죠? 20대, 30대 분들이 모여 있는 경우에 네. 이분들 중에 혹시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이 있다. 어떻게 알죠? 왜냐하면 이분들을 티가 안 알 수가 나니까. 없죠. 예. 무증상 건강한 분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증상이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갈 일이 없는데 예. 하지만 이 종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가 고령자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60세가 네. 고령은 아니지만 네네. 여러 가지 바이러스 질환에 좀 취약한 분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본인의 몸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민감하게 병원이나 또는 선별지원을 방문하게 되면 우리가 그때부터 알게 되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이 7월 말 8월 초에도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게 폭발한 거죠. 즉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증상이 전혀 없이 진행하는 한 대학병원에서 나온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무증상 감염자와 증상을 보였던 분 생활치료센터의 비교 논문을 봤는데요. 예.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바이러스 양은 같았다는 국내 연구진의 논문 결과를 봐서도 젊고 건강한 무증상 감염자나 또는 초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똑같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한 상태에서 감염이 되고 내가 증상이 있어 환자가 확진이 되면 그때 역학 조사가 진행되면서 거기서 발견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종교 집단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환경, 예. 그 3mm라고 하는 환경에 노출돼 있고 거기 계신 분들이 증상을 느끼고 진단받기 좀 용이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있을 뿐이지 지금도 20, 30, 40대 젊은 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바이러스가 지속적으로 이 전파가 되고 있고 예. 이번 연휴 기간 그리고 어제 그제 이런 많은 모임을 통해서 증폭됐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도 환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종교시설의 특성상 산밀의 그 특성을 가지고 있고 또 예배 후에 이제 모여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마스크를 안 쓰는 등 여러 가지 방역수칙 위반을 한 것들 그런 사례들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발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금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일각에서는 이게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또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있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까지 발견돼 있는 바이러스들이 뭐 여러 군이 뭐 GH군이라든지 SV 여러 가지 군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까지의 추세에 비해서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것은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졌다기보다는 일단 의심할 수 있는 사안일 텐데 바이러스 변이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그만큼 확산이 빨리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연구가 더 필요할 텐데 분명히 가능성은 열어놓고 그렇게 검토를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조금 더 추가로 여쭤보자면요. 바이러스 변이라는 게 저희가 그럼 코로나19 A라는 형태가 있었는데 B라는 형태로 변이가 되면 그러면 그 환자들에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건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바이러스는 세포와 결합할 때는 생물체지만 네. 밖에 있을 때는 생물체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바이러스는 변이를 계속합니다. 예. 이거 현실하고 영화는 별개거든요. 영화를 보면 변이되는 바이러스 때문에 갑자기 치명률이 올라가고 네.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태원 클럽발로 발생했을 때 해외에서 유입됐던 바이러스로 더 빨라지지 않았느냐. 그래서 해외 유입되는 걸 왜 잡지 않았냐 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아까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이는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고 그분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열려서 진행이 되는데 이 RNA 바이러스의 특성을 갖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변이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그것이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하고 더 이상 생산을 못하고 사라지게 되면 본인이 계속 생산하기 위해서 작은 변이를 일으키고 또 그 작은 변이에 대해서 우리 몸은 또 반응하는 것이 이것이 인체와 바이러스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변이 일으키지만 다행히도 이 변이로 인해서 슈퍼 전파라고 하는 게 발생했다고 하는
그러한 근거나 연구는 아직 없고 통계적 착신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가 워낙 빠른 속도로 늘기 때문에 여러 예. 가지 가능성 저희가 열어놓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발 감염이 계속되면서 이제 방역당국과 서울시에서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자가격리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광화문 집회를 강행을 했고 신도 명단도 제출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겠죠. 네, 지금까지 정광훈 목사나 사랑제일교회 측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의 허들을 무너뜨려 왔었거든요. 정광훈 목사는 사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이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그때 조건이 뭐였냐면 집회에 참석하지 말라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일단 어겼다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기 때문에 자가격리 의무가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고 나온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조사 활동에서 이 교회가 신도들의 명단을 당연히 제출을 할 의무가 있는데 명단에 정광훈 목사 이름부터가 없어요. 예. 그렇다면 허위 명단을 제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회 양상을 보면은 글쎄 이거는 뭐 어떤 법적인 위반이라기보다도 사회 분위기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교회가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라는 예. 것이 정광훈 목사의 좀 허무맹랑한 주장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집회 중간중간에 뭐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벗는다거나 음식을 나눠 먹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이 이제 어떤 시민으로서 지켜야 될 방역 의무하고는 동떨어진 그런 행위였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감염병 예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당장에 가장 먼저 있었던 조건부 보석에 대해서 이것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 이것을 검토를 해서 재구속 여부까지도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4,000명이 넘는 사람이 일정 그 기간 안에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들이 다 이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의무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전에 그 고인이 되신 시장님이나 네. 그리고 한 지역의 도지사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이태원에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졌으니 자발적으로 검사를 하십시오. 네네. 저도 그 현장에서 같이 직접 검사를 했는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줘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줄을 서서 검사를 자발적으로 받고 예. 연결고리를 끊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명확한 명단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대구 경북의 사례를 봐서도 행정명령이나 법률에 준하는 명령으로 강제로 집행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그 강제 집행뿐만 아니라 그 관련된 부분이 중요합니다. 사실 어떤 종교 활동을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종교 시설에서는 종교 활동을 진행되는 동안에는 본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적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비말이 활동이 안 되는 비말 활성이 안 되는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가 문제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가족분들에게 또 집에서 마스크를 쓰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따라서 이번에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니는데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네. 특정 관련해서 검사를 받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내일이 우리가 임시 공휴일 아닙니까? 예. 임시 공휴일을 활용해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는 적기라고 봅니다. 그거는 5월 달에 황금 연휴가 끝날 무렵에 일찍 우리가 찾았습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기 직전에. 그래서 예. 저희 의료진들도 황금 연휴가 끝나는 토, 일, 월요일까지 비상근무를 해서 했고 또 각 지자체에서도 선별 진료소를 100% 가동해서 예. 그 시민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는데요. 지금 보면은 2단계를 올리고 지자체나 이런 데 준비하고 있을 거라 생각되고 예. 저도 내일 근무 지금 전부 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내일 임시 휴일을 활용해서 쉬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휴식을 취하시면서 코로나19의 추이를 보시고 본인 또는 가족 또는 접촉이 의심되거나 의심되는 장소를 지나가신 분이라고 하면은 내일 임시 공휴일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으실 그런 시점입니다. 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워낙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교회 상황 좀 구체적으로 짚어봤고 네. 교회 이외의 상황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뭐 카페, 음식점, 회식 등 우리 일상생활 속으로 이미 감염이 여러 차례 N차 전파로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는 스타벅스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만 17명이 추가 확진이 됐는데요. 이미 N차 전파가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1000명이 한 군데에 모여있다가 퍼지는 경우는 1차, 2차, 3차, 7차를 찾기가 쉽죠. 예. 근데 10명씩 100군데에서 환자가 발생을 한 경우에는 사실상 현재는 그 N차 감염이라고 하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단계는 넘어선 것으로 그러네요. 저는 판단합니다. 전문가로서. 그 이유는
깜깜이 감염의 비율을 5%로 보는 이유는 네. 방역 당국의 인력과 기술력으로 이 추적을 할 수 있는 단계인데요. 이미 예. 그 단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N차 감염이라고 하는 어느 순간 벌써 5차, 6차라고 하는 연결고리가 진행되는데 다만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예. 건너뛸 수가 있죠. 그래서 자발적인 검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의 커피 전문점을 말씀하셨지만 같은 시간에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명 패스트푸드 점의 사례인데요. 네. 한 군데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거기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퍼지는 것처럼 네. 지금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2월 말 3월 초에 TV나 또는 라디오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거리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나올 필요가 있는데 거리가 많이 한산했죠. 예, 예. 모임도 없었고 지금이 그걸 할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지역에 어떤 커피숍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내가 사는 지역의 커피숍에도 있을 수 있으니 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시점에서는 경제적 회복 측면도 있지만 더 큰 확산을 막기 위한 국민의 그런 노력과 더 정부와 언론의 메시지가 필요한 시점이라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최근의 그런 상황만 보여주지 말고 2, 3월 때 좀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영상도 많이 내보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수님 그 깜깜이 환자 비율이 벌써 14%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라면 앞으로 일주일이 참 고비다라는 이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많은데 어떤 조치가 지금의 시점에서 가장 우선돼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제가 이렇게 언론에서 좋은 기회를 주셔서 이 값비싼 전파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을 뵙고 있는데 제가 한 번도 아주 뭐 셧다운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는데요. 네. 이번 단계는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 확실하고 추적이 가능한 어떤 특정 지역이 아닌 수도권이라고 하는 온 국민의 약 45%가 사는 지역에서 다발적이고 대량의 그런 감염의 징후가 실제로 있었고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부터 수요일 사이에 나타나는 추세가 하루 200에서 300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은 그거는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시는 제 생각도 같은데 대구 경북에서의 폭발적 증가세랑 같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경우에는 반 발짝이나 한 발짝 느린 단계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물론 고려되지만 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이번 주 수요일 안으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지금 제가 생각했던 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은 저는 추석 연휴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네네. 그거보다 더 빨리 왔거든요. 예. 사실 그전에도 여름철에 유행을 한다 했지만 유행하지 않고 가라앉았기 때문에 예. 해이해졌던 점, 또 수해 등으로 인해서 언론의 많은 목소리가 코로나가 덮였던 점, 네네. 또 수해 등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이 있는데요. 예. 지금은 사실은 어디서 뭐가 있는지 솔직히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결과적인 문제지만 오늘은 2주나 열흘 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네. 만약에 월, 화, 수 200명, 300명대로 지속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바로 진입을 해서 그것이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수준에서 뭐 제주나 특정 지역을 제외하고는 진행을 바로 하는 것이 예. 폭발적인 확산세를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도쿄부를 통해서도 하루에 1000명 정도씩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이유가 네. 그 어떤 틈을 놓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여행을 가세요라고 얘기하는 아, 메시지를 국민들이 오해하면서 방역이 무너졌던 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고려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